자, 이제 기출종합문제 15번 인면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면도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치수들 좀 신경 쓰이시면 그냥 두셔도 되지만 설계치수 또는 뭐 비슷한 숫자로 변경을 좀 해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제 표제란 우리 처음에 안 그려서 제가 그릴 건데요. 표제란은 항상 시험 시작하기 전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렉탱글 하시고 허공에 클릭, 골뱅이 420,297 하나 만들었고요. 쬐끄맣죠? 확대하시고요. 옵셋 10 안쪽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표제란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숫자 1번 1, 두께 1로 바꿉니다. 전역 폭을 1로 바꿔요. 자, 특성창 끄시고 렉탱글 하셔서 100,30 X로 분해하시고요. 옵셋 10, 옵셋 25. 자, 트림 하셔서 다 자르시고 왼쪽에 6칸, 그리고 오른쪽에 긴 거 1칸, 요렇게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DT 엔터, MC 엔터,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2점 사이에 중간 클릭하시고요. 왼쪽 위, 오른쪽 밑 클릭을 해줘요. 문자 높이는 3, 각도는 그냥 0도, 엔터, 수험, 번호, 엔터 2번. 자, 이것을 카피하셔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놓으세요. 왼쪽을 기준으로 잡는 게 유리하고요. 자, 제일 아래쪽 칸은 비워두세요. 여기다가 뭐 인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긴 문자는 move 하셔서 12.5만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 번호는 뭐 그날 부여받는 번호, 미리 시험 접수하시면 수험표에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수험 번호를 연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보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치시고, 감독 확인이라고 쳐요. 여기는 비워두시고요. 긴 문자는 전산응용, 우리 시험 치는 거, 건축제도, 기능사, 이거 여기 표제란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연습을 안 하셔가지고는 막 캐드 기능사 말도 안 되게 적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클 아래쪽에서 9, 옵셋 3, 3 맞나요? 네, 3 맞습니다. 바깥쪽으로. 자, 그리고 라인을 길게 하나, 아래쪽은 딱 맞게, 바깥쪽은 지워요. 자, 카피하셔서 뭐 아무 문자나 카피를 해와요. 직교를 끄시고 2개를 카피했고요. SC 엔터, 위에 있는 문자 클릭 엔터, 왼쪽 밑에 한번 클릭하시고 2, 숫자 2 엔터. 자, 이것은 A 부분 단면 상세도 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냥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막 시험에서 막 B 부분을 하세요 하면 B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냥 요구하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1대 40. 자, 뒤쪽을 좀 맞춘다는 느낌으로 놔볼 거고요. 요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밖에 이렇게 내놓으세요.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부담스럽다는 건 자리 맞출 때 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놨고, SC 엔터, 표제란 둘 다 선택 엔터, 그리고 왼쪽 밑을 기준으로 잡고요. 40 엔터. 이렇게 2개를 동시에 40배를 튀겼어요. 그런 다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죠?
SC 엔터. 오른쪽 것만 잡아요. 스페이스 해요. 왼쪽 밑 클릭. R 엔터. 레퍼런스 40 엔터, 50 엔터. 이렇게 해서 원래 40배를 튀겼는데 50배로 튀겨주세요 라고 반드시 두 개를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 여기 문자를 남측 인면도는 안으로 집어넣어도 자리가 항상 남아요. 한 칸씩 띄우고요. 자, 그리고 스케일은 50분의 1로 바꿔주세요. 넣어볼까요? 표제라. 항상 이 문자가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뺀 상태로 한번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파단선만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아요. 파단선을 이렇게 스트레치로 살짝 줄이고 무브로 도면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완성을 했으니 카피를 방해받지 않는 곳에 하나 해 두시고 여기 있는 단면도에서는 표제란을 지우는 것으로 이것은 인면도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깜빡하고 카피 안 해놨다가 여기 이상한 선들을 막 집어넣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시거든요. 자, 표제란 옮겨놨고요. 자, 이제 남측을 아래쪽으로 보도록 이렇게 놔봤어요. 우리 지금 인면도 무조건 남측 아닙니다. 요구사항에서 반드시 보시고 어느 방향인지 확인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남측 인면도를 그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 도면층으로 바꿔서 인면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인면도는 단면도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져보며 한번 가봅시다. X라인 H 하셔서 F3번 켜시고 그라운드 레벨에 점을 하나 찍어놔요. X라인을 하나 찍어놔요. 자, 그리고 요거 조금 더 옮길게요. 자, 이번엔 X라인 V 세로선을 벽체 끝선 바뀌어서 봤을 때 끝이 어딘지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트림으로 땅선 밑은 정리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이 단면 위치를 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지붕과 이렇게 잘린 단면인 지붕 두 가지가 이렇게 단면도에 나와 있어요. 앞쪽에 있는 것, 잘린 것. 낮은 것을 기준으로 제가 가져오는 게 좋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것 두 개 잡으시고 마룻대도 이렇게 잡아놔요. 인면도로 와보시고요. TR 스페이스 한번 제일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스페이스 하고 이 위쪽을 잘라내요.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자, 지붕의 폭을 표시할 건데 지붕 폭은요 라인으로 이렇게 지붕의 가장 낮은 쪽까지만 볼게요. 이게 벽체랑 겹쳐버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체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TR 엔터 두 번으로 바깥쪽을 이렇게 잘라서 정리할게요. 자, 그런 다음 지금 우리가 그린 거 뭐냐면 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이 왼쪽 덩어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높이가 안 맞습니다. 지금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단면이 있는 부분은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가져올게요. XL 엔터, H 엔터. 이렇게 꺾여 있는 두 개의 선을 가져와요. 이렇게 와봐요. 자, 그럼 중간에 껴있는 이 아이는 이렇게 양쪽을 기준으로 트림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조금 이따가 정리할게요. 자, 이제 높이가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마룻대에 바짝 붙어 있는 이 아이입니다. 치수를요, 이렇게 한번 재볼 거예요.
바짝 붙어 있어서 600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마룻대에서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600입니다. 자, 그럼 X라인 V 마룻대에 하나를 찍어 두시고요. 옵셋 600 이 마룻대에서 수평으로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만나는 부분을, 골조가 만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와요. 아주 바짝 붙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꺾이는 거리는 200만큼 통일을 했어요. 200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트림 하시고요. 옆에 있는 지붕선을 기준으로 잡고 트림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해요. 자, 그럼 트림 엔터 2번, 튀어나온 거부터 자르고 중간에 막고 있는 선도 안 자르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르시고요. 쉬프트를 눌러서 짧은 벽체는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짧은 지붕이 나왔을 땐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뭘 의심하냐면 뒤쪽에 더 긴 처마가 있으려니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얘는 이쪽. 자, 그래서 치수를 또 한번 보면은 마룻대에서 여기까지가 5600이네요. 5800이네요. 마룻대에서 처마 끝까지가. 자, 그럼 5800이라는 값을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많이 내려올 겁니다. 자, 지금 마룻대에 있는 X라인은 두시고요. 600 나온 건 지워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옵셋 5800 마룻대에서 이렇게 빼봤어요. 굉장히 많이 내려올 겁니다. EX 스페이스 한 번만 하시고요. 목표를 방금 5800 나온 옵셋한 이 선을 목표로 잡아요. 그리고 스페이스 하시고 윗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 지붕의 윗선. 연장을 해봤더니 이 라인이 이렇게 이만큼 내려와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지붕이기 때문에 200만큼 꺾어서 작업을 했을 거고요. 이것을 move 하셔서 아래쪽으로 200만큼 내려요. 이만큼 쑥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라인으로요. 지붕 끝선의 폭은 똑같고 벽체에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은 트림을 해요. 튀어나오는 선도 트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둘 다 선택을 해서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색 또는 녹색으로 갈게요.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층 녹색으로 바꿔서 이 내부 마감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좀 표시하겠습니다. 마감은요, 굴뚝처럼 전부 100으로 통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를 감아주는 몰딩 100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안에 이렇게 SMC 패널 또는 리빙우드라고 불리우는 PVC 패널이 가로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하나씩 옵셋해도 괜찮은데요. 저는 그냥 해칭을 넣어버릴게요. 해칭. 사용자 정의로 각도는 0도, 간격을 100, 다 100으로 우리 통일하기로 했죠. 자, 그리고 원점 설정 누르시고요. 아래쪽을 기준 잡으면 좀 더 정리된 느낌. 엔터로 빠져나와요. 자, 이 부분은 미리 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하나씩 해나갑니다. 흰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흰색. 자, 여기에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높이가 달라요. XL 엔터, H 엔터. 자, 먼저 높은 것은요, 여기 멀리 나오는 이 1380이라는 높이가 이미 나와 있어요. 찍으시고요. 거기서 2400 올라간 높이. 이렇게 찍어줘요. 그리고 인면으로 와요,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 트림. 우리 멀리 보이는 이 벽체, 높은 부분, 이 1380인 부분, 여기를 기준 잡고 양쪽을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현관 높이가 920이래요. 그러면 현관이 어딨냐? 여기 있죠. 현관. X라인 H 여기 마감선에 찍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반자의 시작선, 테두리보의 시작선 이렇게 두 군데를 찍어 볼게요. 트림 하시고요. 현관을 기준으로 양쪽을 일단 자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방은요, 그 난방 때문에 높이가, 바닥 높이는 달라요. 그렇지만 이 테두리보의 높이는 같기 때문에 이 위쪽은 연장을 좀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방 높이가 어디냐? 단면도에 있죠. X라인 H로 1020인 부분에 클릭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방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트림을 합니다. 대부분 이게 높이가 거의 유사한데 이것은 단 차이를 평면도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테라스의 높이가 1230이었잖아요. 이것은 뭐 세로 그려도 괜찮은데 옵셋 1230으로 바로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현관이 시작되는 벽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테라스가 이제 그럼 어디냐? 여기 왼쪽은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의 치수가 평면도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평면도에서 보시면 이 중간에 4400이라는 이 중심선 이것보다 약 한 100 정도 왼쪽으로 갔어요. 자, 그럼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 선 4400선 가져오시고요. 이것이 무브로 왼쪽으로 100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 해당되는 부분만 필렛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트림으로 땅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보았어요. 지금 얘는 일자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창 넣고 현관문 넣고 화단 넣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일단 현관이랑 문은 창문은 뭐 늘 그리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앞쪽에 무려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벽체 끝에서 400이라는 이 단서를 주고 안쪽 벽체에 맞춰서 라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라인을 바로 가져오시면 되겠고, 이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옵셋 400으로 바로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일종의 벽체 꺾인 선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통일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트림으로 기둥 안쪽은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한번 볼게요. 이 기둥이 대체 어디까지 갔느냐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기둥은 첫 번째 계단 끝에서 돌출이 됩니다.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높이를 정할 때 첫 번째 계단 그 부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계단이라는 거는 여기서 150, 150, 150 내릴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첫 번째 계단 높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920에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부터 150을 하나씩 일단 하나만 150으로 올렸고 트림을 했어요. 계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칸, 한 칸, 한 칸씩 옵셋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칸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기둥이 이렇게 한 단 내려가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맞나요? 평면도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평면도에서 봤을 때 제가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좀 설명을 하려고 그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 계단의 시작이 기둥 앞쪽으로 나와요. 그러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까지는 기둥 앞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 두 단이 기둥 뒤로 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둥이요. 두 단이 뒤로 숨어요. 그러면 기둥이 두 단 빼고 이렇게 그 다음 단에 얹히도록 작업이 돼야 됩니다. 어려웠네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화단 두 개가 설치가 돼요. 제가 화단부터 설치를 하고 계단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물론 계단 먼저 하고 해도 되는데요. 제가 뭐 크게 상관없어서 화단부터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평면도 다시 돌아갑니다. 기출종합 문제 평면도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이 화단이라는 것이 계단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그 두 번째 단과 딱 만나 있어요. 자, 그래서 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우리의 계단이요. 옵셋 폭이 300이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280 뭐 이런데 우리가 따로 단서가 없을 때는 그냥 300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높이는 150이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높이를 일단 스트레치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것도. 기둥은 잘라내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계단이 여기서부터 한 단 트림으로 중간 한번 끊어주시고 두 단, 세 단 이렇게 한 단씩 내려가게 돼요. F로 정리를 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한 칸이 부족하네요. 계단이 좀 되게 많아요, 이 집은 또. 이 많은 계단 중에서 옆으로 가는 계단까지 표시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 연장을 했는데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이 가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계단이 이렇게 되면은 20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낮출까요? 우리 어차피 인면도는요, 골조 기준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처음에 920으로 하지 말고 그냥 900으로 합시다. 900으로 해서 150, 150, 150, 15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단면도에서는 마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포함해서 그냥 920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화단이 어디 있느냐? 요 마지막 계단. 첫 번째 계단, 요 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화단의 높이는요, 정하면 됩니다. 얼마로 화단 높이를 해라. 이런 단서가 없고, 특히나 화단은 뭐 얼마로 해야지 나무가 잘 자라고 이런 게 없는 게 밑으로 씌우면 되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요 계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요 기둥에 맞춰서 화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둥에 맞춰서. 그럼 이제 화단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있는 계단은 보이지 않아요.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지워봤어요. 요만큼이 화단, 앞쪽에 나오는 화단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화단이요. 평면도에 가보시면 이 방 앞에 화단이 또 있어요. 이 계단 뒤쪽으로. 그럼 지금 계단이요. 이렇게 두 단이 보이는데 이 화단도 얼마를 할지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 이 앞에 있는 계단을 좀 더 낮춰줘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도 좀 낮게 화단을 만들 건데 이 뒤쪽과는 단 차이를 조금 더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단 차이를요. 얼마로 할까요? 계단 한 단?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위쪽에 벽돌 쌓는 거 90을 둘 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참 뒤에 있는 화단, 이게 앞쪽에 있는 화단. 이렇게. 계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여기 뒤쪽이랑은 차이가 얼마큼 나냐면 270?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제가 계단에 맞춰가지고
하단 높이를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이걸 조금 더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이 부분 앞에 있는 걸 한 단 낮춰 본다면 좀 더 확실하게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계단식으로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화단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게 이 계단이 하나 더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화단을 한번 잡아봤는데 몇 번째 계단에 하는 건 본인들 결정인데요. 제가 앞에 있는 건 세 번째 계단, 뒤에 있는 건 두 단 더 올려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 심고 하면 좀 다채로운 계단식으로 예쁜 화단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화단과 계단 전부 흰색으로 조금 힘을 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넣어볼게요. 창문도 평면도를 보시고 위치 확인하셔야 되고요. 먼저 왼쪽에 있는 방 라인해서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중심선과 중심선 두 개를 찍으면 정확히 그 중심선의 중간에 이렇게 방의 창문의 중심을 잡아 주었어요. 우리 거실도 마찬가지. 두 점 사이 중간으로 거실 두 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여기 위쪽이 거실창의 중심, 그리고 현관은 이 전체가 문으로 들어가요. 현관문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은요, 꺾여 있을 때는 그냥 라인으로 바깥쪽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래야 이 창이 중간에 딱 들어가요. 아, 그런데 지금 제가 평면도를 보니까 이게 조금 쏠렸네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쪽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이게 약간 쏠렸어요. 지금 시험지란다. 어디냐. 평면도에 보시면 약간 쏠려서요. 제가 안쪽 중심으로 좀 가져왔어요. 밖에서 봤을 때 왼쪽이 약간 좁고 오른쪽이 넓네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해도 감점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문의 중간 위치 다 맞췄고 이제 창문을 두 짝, 네 짝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평면도에서 봤을 때 방 왼쪽에 있는 방은요 1500으로 하겠습니다. 1500. 이게 실제로 시험장에서 재셔도 굉장히 작아서요, 오차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얼추 비슷하게 가시면 되겠고요. 거실창 상당히 크네요. 3600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단이 있는 오른쪽도 1500 그대로 가겠습니다. 복사할 거예요. 하나만 그려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평면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실에 있는 창 있죠? 그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세짝 창으로 보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지금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게 세 짝으로 판단이 된다면 세 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리는 틀이 조금 작은데요. 여기 중간에서부터 얼마인지 한번 보면 한 700, 72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아이는 세 짝 창으로 세짝창 그리고 720.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잴 건데 20 잴 수 없어요. 그래서 700으로 보이면 700으로 하시고 800으로 보이면 8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고정틀 720 그리고 중간은 양쪽으로 열리는 틀 720 중간은 고정을 시키겠다 라는 계획까지 잡아 보았습니다.